자,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니까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컴퓨터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정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개발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맨 처음에 사용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맛집 검색 기능은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뭐 리뷰 시스템 등등 이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과 개발 과정에 대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라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의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라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러한 테이블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MySQ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건데 이러한 코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가지고 코딩을 해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바로 케이스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뭐 어떤 소프트웨어의 요구, 분석, 설계, 구현, 뭐 디버깅 등 이러한 전 과정 또는 일부를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당연히 각 단계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옛날에는 뭐 이런 수작업을 했다라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과거에 했었던 수작업과는 조금 이제 그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케이스라는 것이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았어요. 자, 그럼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의 구현과 유지보수 작업만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아까 봤다시피 프로그램 구현과 유지보수 작업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각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일단 정답이 아니죠. 자, 전체 단계 연결해주고 자동화해준다. 뭐 맞겠죠? 개발 과정의 속도를 향상시킨다. 뭐 그렇겠죠.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개발 속도는 향상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부품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 부품과 재사용. 그렇죠. 자,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라에서 내가 사용한 이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비스무리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 프로젝트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간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거나 내가 미리 짜놓은 어떤 SQL 쿼리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또 약간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재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어떤 목적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사용이라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GOF, 디자인 패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디자인 패턴 분류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클래스라는 용어는 어떤 설계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객체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물, 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서드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실물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셨으면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설계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뭘 그냥 만들려고 하는 건가? 어떤 만들어진 실물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하게끔 협력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설계들을 통해서 만든 이 실물을 조합해서 뭔가 더 큰 실물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한 3개 정도의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그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린 다음에 그 느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개념, 객체, 그리고 이 메서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느낌만 좀 이렇게 가져가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래스가 뭐였죠? 어떤 설계도, 무슨 아이템 생성기라 이름 불리우는 어떤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 안에 def 아이템 만들기, 여기에서 def라는 키워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용어 정리했었던 거에서 뭐가 있었죠? 클래스랑 메서드랑 그리고 하나가 객체였었죠. 지금 여기에서 클래스랑 이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요러한 설계도가 있는데 아이템 만들기라는 어떤 구체적인 객체의 행동에 대한 설계가 지금 이쪽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는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 이꼬르 표시 있죠. 이 이꼬르 표시 왼쪽에 있는 거를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이런 것들은 객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템 생성기라는 요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실물을 하나 만들었다. 그 실물을 통해 가지고, 그 실물이라는 것은 뭔가를 생성하는 아이인데 그 생성하는 아이가 구체적인 행위인 아이템 만들기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체력 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설명이기는 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설계도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기를 만들었다. 그 생성기는 물약을 만들었다. 체력 물약도 만들고 마나 물약도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체력 물약도 만들고 마나 물약도 만들었다 라는 행동을 하는 코드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한 걸까요? 방금 우리가 어떤 거를 생성을 하는 행위를 했나요? 무언가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했나요? 뭔가를 확장시키고 변경하는 행위를 했나요? 그냥 딱 이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냥 물량 만들어낸 행위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클래스로 뭘 했냐 하면은 그냥 뭔가 생성을 하는 행위를 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지시지 않나요? 네. 지금 우리는 이 객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그냥 생성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 코드는 방금 우리가 봤었던 코드보다는 조금 더 복잡을 한데 일단은 설계도가 여러 개네요. 요런 설계도, 달리기라는 설계도, 플레이어라는 설계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플레이어라는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어떤 설계도인 것 같고, 이거는 달리기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걷기를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설계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어라는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 실물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이동하게 했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캐릭터를 이동하고 나서 캐릭터의 이동 방식을 바꿨다. 이동 방식 변경이라는 요 메서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소괄호를 열고 뭔가 달리기라는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디 있죠? 바로 이 달리기라 이름 불리우는 어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요. 캐릭터라는 객체에서 이동 방식 변경이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달리기라는 이 클래스를 넣었다. 이 클래스로 이 클래스가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를 넣었다.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하면은요. 이동 방식 변경이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어떤 달리기라는 이 설계도를 넣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달리기 설계도로 인한 만들어진 객체를 넣었다가 좀 더 맞는 얘기기는 한데, 여튼 이동 방식 변경이라는 요 메서드 안에다가 어떤 달리기라는 설계도를 넣었다. 자,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이 코드가 정확하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만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으세요? 뭔가 이동 방식을 바꿨다. 뭐로? 달리기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캐릭터 이동하게 되면은 이 캐릭터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그냥 기본 설정인 일반 걷기를 하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수행을 하게끔 바꾼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달리기로 바뀌었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느낌의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서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방금 우리는 단순히 그냥 생성을 했나요? 뭔가 객체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했나요? 뭔가를 확장시켰나요? 뭔가 이동 변경 방식, 뭔가 이동 변경 방식, 어떤 설계도를 넣어가지고 그 설계도에 따른 이동 변경의 방식, 달리기라는 이동 변경의 방식을 함으로써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나타내게끔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그러면은 나는 지금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상호작용을 시켜가지고 무언가 의미 있는 코드 진행을 수행을 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지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러프하게 아주 얇게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이러한 코드 진행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설계도가 있어요. 기본 무기 그리고 강화라는 설계도인데, 자, 또 아래를 보세요. 기본 무기라는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무기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내 무기라는 어떠한 실물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근데 뭘 하고 있어요? 강화라는 설계도 강화라는 설계도 안에다가 내 무기라는 객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강화된 무기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나요? 일단 여기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그냥 무기를 만드는 것 같아. 뭔가 공격력이 10 정도 되는 어떤 무기를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화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원래 이 기본 무기에는 없었던 기능을 하나 확장했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접근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거는 그냥 기본 무기인데, 공격력이 10인 그냥 무기인데, 이 설계도를 통해 가지고 공격력을 5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수행을 하는 어떤 처음에 요 설계도에는 없었던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을 하는 느낌으로다가 이 설계도가 활용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생성을 했나요? 아니면은 어떤 기본 기능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했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제가 설명을 굉장히 대충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정보 처리 기사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코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아, 이 코드는 뭔가 생성을 한 것 같은데, 무언가를 그냥 만든 것 같은데, 물량을 만드는 거. 야, 이거는 객체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바꾸는 변경이라는 어떤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달리기를 하게 하고, 나중에 뭔가 그냥 걷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동을 걷게 하고 하는 이런 객체와 메서드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한 어떤 코드 흐름도 있었고, 무언가 기본 설계도에는 없었던 추가적인 기능을 새로운 설계도를 통해서 확장하는 기능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설계도를 통해 가지고,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짓들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카테고리별로 좀 쪼개 놓은 것이 지금 이 디자인 패턴의 분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을 품에 안고 문제로 한번 와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생성 패턴, 뭔가 물량 만들고, 뭔가 빨간 물량 만들고, 파란 물량 만들고 하는 무언가 객체를 만드는 패턴에 대한 얘기인 건가? 그 다음 객체 패턴. 객체 패턴은 뭐지? 자, 이거는 일단 스킵하고요. 그 다음 행위 패턴.
행위 패턴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아까 달리기에서 이동 변경을 통해 가지고 달리기를 하게끔 한다거나 단순히 걷게 한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패턴인가? 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드시죠? 그 다음에 구조 패턴. 내가 아까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무기 하나가 달랑 있었는데 그 무기에다가 강화라는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바꾼 거죠. 기본 무기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좀 바뀌는 이러한 구조 패턴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객체 패턴이라는 것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 분류에는 생성과 행위와 구조라는 것으로서 카테고리를 나눠놨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V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개념인데 이 MVC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은 잘 설계한 것일까,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국 좋은 코드라는 것은 수정이 쉽고 테스트도 용이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보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일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MVC에 대한 개념과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응집도. 이 응집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요. 야, 비슷한 코드들은 좀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잘 모아놨냐?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합도는 서로 다른 모듈, 서로 다른 설계도 간에는 좀 잘 의존하지 않게 서로 잘 분리해 놨냐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이런 기능은 있어야 된다. 라는 약간 계약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그 모델 중에서도 MVC 그리고 함께 이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다 같이 좀 다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포켓몬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포켓몬 게임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이 MVC 개념에 따라서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이 개념에 따라서 코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드가 정확하게 뭔지는 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코드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서 이 모델이라는 이 모델이라는 요 개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이라는 게임에서 활용되는 이 캐릭터들의 필요한 이 데이터들은 이곳에다가 정리해 놔야지 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뷰라는 쪽의 코드는 이제 사용자에게 현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요 설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현해 놨다. 자,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할 것인가,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무슨 입력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사용자가 무슨 방향키라도 입력을 해야지 캐릭터가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뭐 칼질을 하든 방향키를 누르든 그로 인해서 뭔가 뭐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레벨업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용자가 수행하는 그 인풋 그 컨트롤을 뭔가 처리하고 받는 부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어떻게 하면 코드를 잘 구현할 것인가, 유지보수도 편하고 유지보수도 편하고 수정도 편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러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코딩하자. 어떻게? MVC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쪽,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값 보여주는 쪽, 사용자에게 입력 받는 쪽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코딩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MVC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응집도라는 것은 뭐였죠? 비슷한 코드는 좀 비슷한 애들끼리 좀 최대한 한 곳에 모아놨냐? 이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 관리하는 쪽은 좀 데이터 관리하는 아이들끼리
사용자에게 어떤 값을 보여주는 코드들은 좀 보여주는 코드들끼리, 그리고 야 컨트롤 입력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 처리하는 쪽은, 그 인풋 값 처리하는 쪽은 좀 처리하는 아이들끼리, 이런 애들끼리 좀 묶어놨냐? 그거 잘 모아놨으면 뭐예요? 응집도가 좋은 거예요. 응집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응집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합도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서로 다른 모듈, 서로 다른 클래스 간에는 얼마나 잘 분리시켜 놨냐, 얼마나 서로 잘 의존하지 않고 잘 분리시켜 놨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인터페이스라는 요 개념과 같이 섞어서 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요 개념이 뭐라고 했냐면은, 약간 요런 기능은 있어야 돼 라는 계약서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결합도라는 것은 요 부분은 요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 요 부분은 또 요 부분에 의존하지 않는, 약간 이렇게 코드를 짜야지 잘 짜여진 코드다 라는 얘기로다가 결합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예시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 TV가 있는데 그거를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어떤 코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리모컨이라는 요 부분이 동작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도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성 TV 요 설계도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 TV라는 요 설계도가, 요 클래스가 그대로 이 리모컨이라는 요 클래스 안에, 요 설계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이라는 것은 이 삼성 TV라는 요 설계도에 의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한번 여기다가 가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코드를 이렇게 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이 코드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삼성 TV, 여기는 지금 LG TV, 이렇게 서로 다른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리모컨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다가 바로 삼성 TV 설계도를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인터페이스라는 요 설계도를, 인터페이스라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삼성 TV 또는 이 LG TV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이 리모컨이 삼성 TV의 리모컨이 될 수도 있고 LG TV의 리모컨이 될 수도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결합도를 줄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결합도라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 모듈이나 클래스 간에는 서로 잘 의존하지 않게끔 만들어줘. 얼마나 서로 의존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 리모컨이라는 요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 삼성 TV라는 요 클래스에 완전히 의존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얘는 완전히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요 인터페이스가 고정이라고 한다라면은 삼성 TV나 LG TV가 들어오든 어떤 식으로 바뀌든 요 기준만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요 삼성 TV인지 LG TV인지 금성 TV인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 리모컨이라는 요 설계도에는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끼므로써 이 리모컨은 더 이상 삼성 TV에 의존적이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겠죠. 물론 이 TV 인터페이스라는 요 설계, 요 명령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요. 자,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개념을 품에 안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계층의 응집도를 높일 수 있고, 요 응집도를 높일 수 있나요? 맞죠. 자, MVC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전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 요거는 왜 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잘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정도 좀 편하고 테스트도 좀 편하고, 그리고
유지보수도 편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바로 요거를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책으로다가 MVC라는 요러한 개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MVC라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 내가 코드를 짜는데 마구잡이로 복잡하게 막 섞어서 짜지 않고 모델, 데이터 관리하는 쪽 뷰, 어떤 값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쪽 C, 사용자가 컨트롤하는 쪽 이쪽을 나눠 가지고 코드를 짜야지 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응집도를 높일 수가 있죠. 왜요? 응집도가 뭔데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 개념이 바로 응집도였잖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묶을 수 있나요? 그렇죠. MVC로 쪼개 놓는 것이 바로 이 MVC의 개념이니까 이 M에 해당하는 아이들, 데이터 관리하는 쪽, 데이터 보여주는 쪽, 컨트롤하는 쪽으로 잘 비슷한 놈들끼리 코드를 모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집도를 당연히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다른 UI를 만들어 그 사이의 결합도를 낮출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릴까요? UI가 뭐죠? 유저 인터페이스죠. 결국 뭐예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사이의 결합도를 낮출 수 있다. 자, 이제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뭔가 이 인터페이스라는 이 명령서 하나를 중간에 딱 껴 놓음으로써, 자, 이 명령서는 반드시 이 명령서에 따라서 너는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서에만 따라서, 그 규칙만 따라서, 그 규격서에만 따라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클래스가 아무리 변해도 요 클래스에는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의 역할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I를 만들게 되면은 그 사이의 결합도를 낮출 수 있다. 이거 맞는 소리죠. 자, 계속 한번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 볼게요. 2번, 모델은 뷰와 제어 사이에서, 그러니까 뷰는 뭐예요? 요 V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제어는 이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델은 데이터 관리 쪽은 뷰, 데이터를 보여주는 쪽과 제어, 컨트롤하는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며 뷰마다 모델 서브 시스템이 각각 하나씩 연결된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꼭 반드시 뷰와 모델 서브 시스템이 각각 하나씩 연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델 하나에다가 데이터 관리하는 쪽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그냥 뷰가 있어도 될 것 같고요. 뷰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는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는 이렇게 보여주고 해가지고 모델 하나에다가 그냥 여러 개의 뷰가 달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뷰마다 모델이 꼭 하나씩 각각 연결돼야 된다. 이거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는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죠? 뷰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뷰가 바로 이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제어는 모델에 명령을 보냄으로써 모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제어가 뭐였어요? 사용자의 어떤 입력값에 따라서 어떤 그것에 대한 처리였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만 보시더라도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 게임 컨트롤을 함으로써 전투를 하는데 경험치를 획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경험치를 획득한 부분이 뭔가 이 획득량을 증가하게끔 해가지고 이 데이터 관리 쪽을 바뀌게끔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모델의 상태를 이 제어는 모델의 명령을 보냄으로써 모델의 상태, 경험치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모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